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왜 핵심 마음 챙김이냐면, 왜 코어 마인드풀니스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킬을 사용하려면 첫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ADHD 아이들이 아무리 여기선 안 싸우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행동을 자기가 언제 참아야 될지를 알아차리는 게 힘들고 그걸 아직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지를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거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언어로 구분하고 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내가 갖고 있는 스킬에서 선택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기술 선택을 하고 실행의 단계를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술을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 관찰이 되지 않으면 뒤에 단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챙김 자체가 어쨌든 DBT 프로그램 전체 효과에서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마음챙김만 열심히 해더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자해하는 치료에서도 일단 DBT 기술 훈련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그 내담자가 어쨌든 DBT 기술 훈련에서도 자기가 얼마만큼 그러한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기가 실제 자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그쵸. 이제, 그만큼, 어쨌든 이게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성현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DBT 인텐시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인내안의 수제자 분들이 오셔서 이제 2년 동안 워크숍을 좀 했었는데, 제가 고민이 돼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마음 챙김을 어떻게 내담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오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너가 셀을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만큼 마음 챙김을 하는 게 좋다는 거를 너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제 각자 식재료들의 효능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막 그것만 먹으면 암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마음 챙기려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리 상태에도 어쨌든 도움이 된다. 어쨌든 마음 챙김이 이렇게 좋다. 라는 건 일단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막상 내담자들한테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마음 챙김을 해보자고 했었을 때 대략적인 표정들이 이렇습니다. 뭔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마음 챙김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해서 대체적으로 표정들이 좀 이렇습니다. 왜냐면 마음 챙김을 하자고 했었을 때 저도 그렇고요. 저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절에서 스님들만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리고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이거 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가? 사실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표주를 정하는 거를 사실은 꽤 한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저도 이거를 하고자 한 게, 저도 사실 저한테도 마음 챙김을 좀 해보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맡은 것도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마음 안에 저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다른 내담자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마음 챙김을 권유하려면, 그만큼 이게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논문상이나 교과서상에서 그냥 하면 좋다는 거 말고, 과연 나는 마음 챙김을 실제 하고 있고, 내가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치료자의 마음 챙김 수련이 당연한 얘기지만, 치료 동행의 수립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나은 치료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늦었죠. 예, 늦었는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는 맞지만 어쨌든 늦기 전에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챙김은 명상은 아닙니다. 그 뜻은 저희가 사실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막 10분, 20분씩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막 뭔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은 사실은 저도 지금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처럼 막상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저 자신도 사실 저항이 굉장히 올라가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이거를 설득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좀 보시고 말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몸에 닿아 있는 촉감 두 가지를 느껴보고,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 한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거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컴퓨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료실에서 하니까 책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네, 너무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 몸에 닿아 있는 촉감은 제가 지금 키보드를 치니까 키보드에 느끼는 촉감이 느껴지고요.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이 지금 이제 도로가에 있어서 지금 바깥에서 차 소리들이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방금 저희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지금 여러 가지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마음 챙김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저는 소아를 보다 보니까 저희 외래에서 대체적으로 그 이제 ADHD 어머니들이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숙제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거를 좀 같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유, 선생님, 저 진짜 맨날 저녁 때 숙제 때문에 전쟁이에요. 얘는 숙제를 안 하겠다고 울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럼 얘는 더 흥분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 제가 미친 것 같아요. 화내고 나서는 항상 후회하는데도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참, 짱구가 참 말을 진짜 안 듣죠. 진짜 힘드시겠어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는 거는 사실 어머니께서 뭐 크게 나쁘신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면 ADHD 애들은 이게 자기 조절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얘도 자기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힘들 텐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숙제를 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머니가 흥분한 거를 조금 잠시 안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한번 좀 해보실래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혹시 어제 좀 짱구한테 화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어떤 감정이 좀 떠오르시나요? 아유,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보통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어머니? 우리 짱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혹시 몸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유, 여기가 가슴이 이제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짱구가 숙제를 안 할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리 애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지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속으로,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아니면 속으로 하셔도 되고, 작은 목소리로 해줘도 괜찮아요. 네, 속으로 해봤어요. 네. 좀 어떤 거예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글쎄요, 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 네. 혹시 그 어머니 꽃향기를 맡을 듯이 코로 한번 숨을 한번 들이쉬어보시고요.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우리 촛불 불듯이 숨을 한번 천천히 내어보세요.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는 거냐면 코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뱉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한 두 번 정도 해보실래요? 네. 좀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아, 화는 여전히 나긴 나는데 좀 네. 진정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마음 관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종의 뭐 명상 같은 거예요. 명상이요? 네.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선생님. 좀 네. 불편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요. 그냥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명상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시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화 참기 기술? 네,